이틀 전 폭우로 잠겼던 익산 전통시장이 또다시 물에 잠겼습니다. 오늘 새벽에 내린 비로 중앙시장과 매일시장이 물에 잠겨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배수가 원활하지 못한 원인을 하수관로 파손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익산도시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온라인 시민공청회가 열렸습니다. 타당성 용역을 진행한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법이 정한 범위와 규정을 근거로 경제성 분석 등을 진행해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콘텐츠융합진흥원이 맡은 사업마다 부실공사로 준공이 늦어지거나 아예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군산시가 손해배상 소송도 벌이고 있습니다. 26개 군산시민사회단체가 전주지검 군산지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하수관거 부실공사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행사가 부실로 드러난 1,800여 곳에 대해 고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익산 3기면 하가마을 대규모 버섯 재배사 위에 추진되고 있는 태양광 시설에 대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태양광 시설 부지와 민가가 가깝고 버섯 재배사도 태양광 시설을 위해 편법으로 지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자는 적법한 농경 시설을 하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8일 목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이틀 전 내린 폭우로 익산 전통시장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오늘 새벽에 내린 비로 중앙시장과 매일시장이 또다시 물에 잠기면서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배수가 원활하지 못한 원인을 하수관로 파손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하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벽부터 내린 비로 다시 물에 잠긴 익산 전통시장 일대. 비가 내린 시간과 양은 이전보다 적었지만 피해는 여전합니다. 어제까지 가게 청소를 마쳤던 상인들은 갑자기 찾아오는 비가 두렵기만 합니다. 그저께 이렇게 한 여기까지 이게 다 지금 이게 전부 덮여서서 이게 뭐 기계고 뭐고 시방 다 젖어갖고 시방 말려도 될랑가를 모르겠고 영업을 시방 할 수가 없어. 어떻게 엄두가 안 나요. 잠겼던 곳이 또 침수되는 상황이 벌어지자 익산시에 불만이 쏟아집니다. 그동안에 이제 비가 그렇게 자주 안 와놓은 게 가게 물을 안 찼는데 이제 이번에 물이 찼는데요. 암만 생각해도 주차장이 이게 높잖아요. 그리고 이 물이 다 실려서 저희 가게가 좀 야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배수구를 당연히 해야 한데 안 해가지고 그놈이 싹 가게로 몰려 들어간 거예요. 이 가운데 가장 많이 지적받는 것은 하수관로. 이틀 전 오수바지에 흙이 쌓여 배수가 원활하지 않았다는 익산시의 입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중앙동 우체국 쪽 하수관로를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노후 하수관 정비 사업에 쓰이는 플라스틱 관이 부서져 있습니다. 2020년도 8월 달부터 노후 하수관 정비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이 노후 하수관 정비 사업의 현장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노후 하수관을 그 플라스틱 관으로 해가지고 메꿔서 관을 만드는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정비를 하는 공사를 진행 중인데 그 플라스틱 관이 쓸려가지고 다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일정 부분에 여기서 막힌 거죠. 익산시도 이번 침수 원인을 하수관로 파손으로 보고 정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배관을 작업을 해놓고 물차를 안에다 쳤어야 되는데 계속 이제 이게 비가 오니까 이제 이 작업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가 와서 이것이 풀어진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감은 것을 이제 박스에 안에다 이렇게 쭉쭉 감았잖아요. 그것이 풀어졌어요. 그래갖고 쭉 딸려 나온 거예요. 그래도 뭐 아무 지장이 없다고 말할 수 없죠. 그것이 이제 조금 물 흐름에 방해를 많이 줬죠. 쏟아지는 비에 속수무책인 중앙동 상가들. 익산시의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KCN 뉴스 하준입니다. 송영길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익산 침수 피해 지역을 방문한 가운데 익산시가 특별 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했습니다. 정원율 시장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감안해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어 피해 주민들을 위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지원도 같이 요청했습니다. 익산 중앙동 등 원도심 지역은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누적 강수량이 160mm를 기록하는 등 짧은 시간에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전라북도와 민주당 지도부가 익산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라북도는 문재인 정부가 1년도 남지 않은 만큼 대통령 공약인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민주당이 적극 나서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또 서부내륙 고속도로 2단계 사업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파크 조성 등 주요 현안 23건에 대한 내년도 국비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장맛비로 인한 피해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8시까지 접수된 장맛비 피해 건수는 모두 259건입니다. 공공시설 피해가 35건, 건물과 주택 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가 224건입니다. 전라북도는 유관기관과 함께 1,000명이 넘는 복구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전북 콘텐츠융합진흥원이 추진하는 사업이 부실공사로 준공이 늦어지거나 아예 사용하지 못하는 시설도 있습니다. 국비 지원 사업이다 보니 시의 경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콘진원의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군산시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가등록문화재 제600호로 지정된 옛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은 국비와 도시비 70억 원을 받아 건물 외형은 복원하고 내부는 홀로그램 체험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말 준공식을 가졌지만 어찌된 일인지 1년 반이 지나도록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하자가 발견되면서 보수 공사를 하다 보니 늦어진 겁니다. 옛 수협 창고를 리모델링해 만든 군산 째보스토리 1899 공사도 이 기관에서 맡아 진행했습니다. 40억 원을 지원받아 지난해 초 공사를 끝냈지만 부실 공사로 물이 새면서 다시 공사하는 곤혹을 치렀습니다. 그나마 이 두 곳은 보수 공사가 가능하지만 음파 호수공원에 설치된 프로젝터는 3년 넘게 녹슨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프로젝터로 수면 아래 스크린의 이미지를 비추는 작품이 비가와 수위가 상승하자 단 한 차례도 시연되지 못했습니다. 이 사업비 4억 원 가운데 군산시 예산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군산시는 수차례에 걸쳐 보완을 요구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아 지원금 반납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북 콘진원이 맡은 사업이 부실 시공에 관리 감독이 허술하다 보니 이런 문제들이 잇따라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애먼 군산시만 가슴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콘진원이 도 주연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사를 저희가 맡긴 게 아니고 문체부에서 바로 콘진원으로 국비를 내려준 거예요. 저희가 주체적으로 뭐 사업자를 선택한다든지 이게 아니고 전부 다 그 중앙부처에서 그 콘진원을 지정해서 국비를 글로 줬기 때문에 거기서 사업을 시행한 거예요. 세금으로 추진하는 콘진원 사업. 물 새고 녹슬고 사업마다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KCN 뉴스 모영숙입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현실화됐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1,200명대 확진자 발생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신규 확진자 발생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300명에서 700명대 폭넓은 정체 구간을 오르내렸으나 이달 들어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다며 거리두기 조정 등 방역대책 강화 여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하루 새 도내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6명이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전주 3명, 김제 2명, 군산 1명입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2,411명으로 늘었습니다. 군산 지역 확진자는 목포 확진자를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현재 정확한 동선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기준 익산시 백신 1차 접종자는 97,005명, 접종률 34.6%로 전국 평균인 30.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산시가 전 연령층 대상 백신 접종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시는 전 직원을 투입해 백신 접종을 마친 75세 이상 어르신은 3일 동안 전화로 모니터링을 진행했고 75세 미만 연령층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콜센터에서 사후 관리를 했습니다.
익산도시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해 타당성 용역을 진행한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오늘 온라인 시민공청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법이 정한 범위와 규정을 근거로 경제성 분석 등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익산도시관리공단 설립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최정호 기자입니다.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된 익산도시관리공단 설립 시민공청회. 타당성 용역을 진행한 지방공기업평가원은 도시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용역은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방공기업법이 정한 범위와 규정 안에서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익산시가 13개 사업장을 의뢰했지만 경제적 타당성은 8개 사업장이 경상수지 기준 50% 이상을 충족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타당성 검토에 있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의 제47조에 설립 타당성 검토에 대한 범위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관리공단 대상 사업의 대부분은 상하수도 등 수익형 민간 투자 사업. 개별 업체와 익산시가 오는 2028년이면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이어서 앞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도시관리공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관리공단이 설립된다면 연간 1억 5천여만 원의 재정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수지 개선 효과는 공단을 설립했을 때 현재 방식보다는 약 한 1억 5천 작습니다만은 연간 한 1억 5,700만 원 정도의 비용 절감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 공청회를 지켜본 시민들은 조직 비대화와 부실 경영 등을 우려하며 적극적으로 질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방공기업평가원은 도시관리공단 조직 규모는 정원 35명, 정원에 63명 등 모두 98명으로 출범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일주일간 익산 시민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진행한 결과 과반수가 넘는 58.4%가 도시관리공단 설립을 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찬성 이유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전문성 제고, 서비스 수준 향상을 꼽았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모든 조사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익산도시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 기준을 충족하고 책임 경영과 운영 효율성 확보, 시민 욕구 충족 등 설립 적정성이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결국은 이제 공단 설립 여부에 있어서는 과반 이상인 58.4%가 공단 설립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한편 익산시는 시민 공청회가 끝남에 따라 전라북도 2차 협의와 설립 심의위원회 구성, 조례 제정 등 행정 절차 진행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KCN 뉴스 최정호입니다. 익산시가 올해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1조 6,281억 원 규모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본 예산 1조 4,907억 원보다 9.2% 증가한 1조 6,281억 원으로 1,374억 원이 늘어난 규모로 재원은 국도비 보조금과 순세계 잉여금, 교부세 정산분, 세출구조 조정 등으로 편성됐습니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거나 축소된 행사성 경비와 국외 여비 등 세출 예산 조정을 통해 민생 경제 안정을 목표로 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폐교된 서해대학교 청산을 위해 건물 한 동을 제외하고는 법원 경매가 진행됩니다. 서해대 청산팀은 다음 달 2일부터 6일까지 온비드를 통해 입찰을 진행하고 9일 개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해대는 건물 5개 동과 토지 6만 제곱미터 등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 220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번 법원 경매는 지난달 교육부의 처분 허가가 승인됨에 따라 청산 절차가 진행된 것입니다. 검찰이 민관 공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소한 군산시 하수관거 부실공사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26개 군산 시민사회단체는 군산지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시행사 측은 1차 조사 때와 달리 부실로 드러난 1,800여 곳에 대해 보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10년째 부실 시공 의혹을 받아온 군산 BTL 하수관거 사업.
군산시는 민관공동조사단이 밝힌 114km 구간에서 17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지난 5월 시행사와 시공사, 감리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고소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고소인인 군산시 관계자와 민관공동조사단, 시행업체인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또 고소인과 피고소인, 부실 시공을 확인한 민관공동조사단의 대질 조사도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군산 시민단체는 검찰의 조사에 대해 의구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검찰이 지난 2013년부터 8년 동안 각종 부실 시공 의혹에도 하수관거 사업 관련자들에 대해 3차례나 혐의가 없다며 면죄부를 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러 증빙 자료들과 정황들로 수차례 고발을 하였으나 검찰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현장 확인과 전문가 의견도 없이 시공 시행사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가지고 3차례 무혐의 처리하였다. 검찰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도 업체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으로 참고인 조사를 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6월 초에 저하고 조사위원회, 구중서위원하고 같이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검찰이 거기서 하는 얘기가 공사를 원래 하기로 한 공사를 갖다가 다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거를 사기로 볼 수 있냐 없냐 이런 식의 발언했거든요.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 진행 중에 있다며 혐의가 드러날 경우 기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시행사가 부실 시공이 드러난 1,800여 곳에 대해 2년여에 걸쳐 보수공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1차 조사에서는 보수공사를 하지 않아 군산시가 임대료 삭감 조치를 내렸지만 2차 조사는 군산시가 고소에 나서면서 시행사가 보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당이득에 대한 임대료 삭감은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온 이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1차 때보다 10배 이상 부실이 확인된 하수관거 사업, 부실 구간에 대한 보수공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검찰의 기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CN 뉴스 모영숙입니다. 익산시와 원광대학교가 국립청소년 디딤센터 유치에 협력합니다. 양 기관은 오늘 시청 소회의실에서 국립청소년 디딤센터 유치를 위한 협력과 프로그램 운영 지원 협약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원광대는 센터 유치와 건립 등에 있어 컨설팅 자문과 프로그램 운영, 치유교육 구성 등에 힘을 보태게 됩니다. 도내 농수산식품 수출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도내 농수산식품 수출은 지난 5월 말 기준 1억 6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6% 증가했습니다. 국내 전체적으로도 올 상반기 농식품 수출액은 41억 5천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15% 늘었습니다. 이는 역대 최고 실적으로 10년 만에 최고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익산 삼기면 하갈마을 대규모 버섯 재배사 위에 태양광 시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태양광 시설 부지와 민가가 가깝고 또 버섯 재배사도 태양광 시설을 위해 편법으로 지은 것이라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하지만 해당 업자는 적법한 농경시설이며 실제로 버섯 재배가 이뤄지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이영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산 삼기면 하갈마을. 마을 바로 옆 농경지 약 1만 3천 제곱미터에 버섯 재배사가 들어섰습니다. 버섯 재배 업자는 최근 재배사 위에 태양광 발전 시설 건립을 위한 건축 허가 신청을 익산시에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허가 반대 진정서를 내는 등 강력 반발에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민가가 태양광 발전 시설 부지와 60m밖에 떨어지지 않아 환경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면 주변 농경지에 그늘이 드리워져 농사에 방해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업자가 버섯 재배사를 지었지만 재배는 하지 않은 채 그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유지인들이 마을 농지에 양봉이나 버섯 재배를 하겠다며 허가를 내어 관련 건물을 지어놓고 실제로는 농업은 하지 않고 그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편법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해당 농경지를 매입한 업자는 적법하게 버섯 재배 등 농사를 짓기 위해 건축물을 세운 것이며 추가로 태양광 사업을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넣어놓고 지금 세례를 하고 있고요. 태양광 시설 건축을 놓고 강력 반대에 나선 하갈마을 주민들. 아직 익산시가 태양광 발전 시설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KCN 뉴스 이영택입니다. 올해 초 문을 연 군산 공립도담유치원이 정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교육청에 따르면 도담유치원은 130억 원을 투입해 특수학급 3학급을 포함해 12학급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하지만 개원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원생은 6개 학급 57명에 불과합니다. 군산교육청은 군산조선소와 GM 군산공장 가동 중단, 출산율 저조로 원생 모집이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선유도 해수욕장이 내일부터 개장하게 되면서 군산시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내일부터 선유도 해수욕장이 문을 엽니다.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개통 이후 선유도를 비롯한 섬 지역은 전국 관광객이 몰리는 곳입니다. 강임중 군산시장은 비대면 긴급 브리핑을 통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 현직 도의원 82명이 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총리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8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역량과 덕망을 갖춘 정 전 총리가 대통령이 된다면 획기적인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 전 총리는 실물 경제에 밝고 화합의 리더십을 통해 사회 통합을 할 수 있는 준비된 대통령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환경부가 지원하는 스마트 하수 처리장 구축 사업에 전라북도가 선정됐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스마트 하수 처리장 구축 사업은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하수 처리 공정을 최적화하게 됩니다. 대상지는 새만금 유역의 정읍 하수 처리장과 남원 하수 처리장, 무주 하수 처리장 등 3곳이며 국비 58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2023년까지 스마트 하수처리 운영 시스템 구축을 마칠 계획입니다. 자신에게 해를 가할 것 같다며 처음 본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노숙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특수상해 혐의로 58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일 낮 12시 40분쯤 장수 지역 폐가 인근에서 정차된 차량에 앉아있던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자신을 해치려고 온 줄 알고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영택입니다. 군산 평화바람 부는 여인숙이 평화박물관으로 새롭게 문을 엽니다. 평화운동단 평화바람은 오는 17일 월명동의 군산 평화박물관을 개관하고 길 위에 신부로 알려진 문정현 신부가 관장을 맡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평화박물관은 군대와 전쟁에 반대하는 현장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합니다. 또 평화활동가들이 현장을 직접 안내하는 군산 미군기지 평화답사를 정기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군산시 일자리 정책이 전국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시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1 전국 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일자리 정책 분야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오늘 김두경 고용부 군산지청장으로부터 우수상 상패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은 지난 2012년부터 매년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일자리 지표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자치단체 고용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우수 지자체를 포상하는 제도입니다. 신흥동 일본식 가옥인 옛 히로스 가옥 내부가 한시적으로 개방됩니다. 군산시는 국가등록문화재 제도 도입 20주년 기념 행사가 군산에서 열리는 것을 기념하고 시설 활용으로 문화재 인식을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31일까지 신흥동 일본식 가옥을 한시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운영 시간은 매주 화요일에서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이며 1회에 8명 제한 관람으로 실시합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이통장협의회가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중앙매일시장을 찾아 주민들을 위로하고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서군산 로터리 클럽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 10가구에 벽걸이 에어컨을 기부했습니다. 전북 공공형 어린이집 연합회와 출산육아교육협회가 260만 원 상당의 어린이 그림책 200권을 기탁했습니다. 기증된 도서는 나온 작은 도서관 등에 비치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20도, 최고기온은 31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23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23도에서 29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